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자, 일단 뭐 부동산은 어쨌든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차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 그거 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것을 사면 뭐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뭐 공급이라는 것도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뭐 그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매물들의 물량 이런 것들을 뭐 체크를 해서 어느 지역에는 뭐 물량이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물량이 좀 적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수요라는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시장에만 맡겨졌던 게 아니라 정부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세금도 엄청나게 부과를 해서 못 사게 하죠. 대출도 못 받게 해서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요만 지금 그런가 했더니 자, 이번에 또 이사 지금 뭐 25번째 지금 대책은 공급 쪽까지 정부에서 그것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하겠다. 자,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지금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이 왔다 갔다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 그다음에 또 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건 모르면 망한다. 자, 야,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망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뭐 더더구나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세계 경기까지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네가 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왜 내가 갑자기 난 투자였는데 갑자기 내가 투기꾼이 됐을까 이렇게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렇죠. 이게 10억이 돼서 5억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야, 내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이렇게서 야, 이건 정말 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그게 10억이 됐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투자일까 투기일까? 그거는 투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의 돈을 벌면 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실질적으로 사실 투자와 투기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냐 투기냐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은 바로 다주택자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면서 뭐 실수요를 사서 그것이 좀 집값이 그러니까 집 한 채가 고 있는 뭐 분들이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수요를 보고 그냥 투자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투기는 내가 이미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채를 더 사면 야, 그거는 투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 투자냐 투기냐고 봤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내가 이제 그 어떤 뭐 무주택자든 뭐 내가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자, 봤을 때 어느 쪽에 내가 집을 살 거냐를 보면 자, 어떤 그 아파트 공급을 하는데요. 지금 30만 가구를 공급을 해요.
자, 이번에 뭐 그 나온 이사 대책 중에서도 지금 뭐 거의 서울 안에 30만 채를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30만 채를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뭐 그 집 사실 분들은 청약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딸랑 한 명이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집이 30만 채나 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오면 이걸 뭐 청약 가점을 하고 또 뭐 무슨 거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집은 한 채예요. 자, 집을 한 채, 이번에 이제 그 집을 한 채 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명이 왔죠? 30만 명이 온 거예요. 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수색 그 증산 뉴타운 바로 이쪽에 한 가구 그 무슨이 이제 이거 청약 뭐 했는데 30만 명이 청약을 한 거죠. 30만 대 1이었어요. 무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집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은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살려고 하는 곳에 모여든다라는 거. 자, 이랬을 때는 이런 곳들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그냥 뭐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자, 무주택이 오래된 분들 먼저 오세요. 아니면 또 뭐 부양가족이 많은 그 점수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또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점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투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다. 여기는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놨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거기 사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쪽을 투기 과열지구다. 이렇게 또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해놓고 투기 과열지구로 정해놨는데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거기를 사고 싶어해요. 그러면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아예 엄청나게 묶어버리죠. 자, 투기 지역으로 해놨는데도 계속 더 사람들이 몰리면 그때는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지권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투기 세력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쪽을 사고 싶어하는 이런 쪽들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간다. 자, 이게 그러니까 좀 딜레마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그냥 단순한 실수요자들만 그냥 몰려드는 그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가 됐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실수요 가수요라고 하는데요. 자, 가수요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 자, 이러니까 요즘은요. 투기 지역 쪽에 오히려 규제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랐어요. 그 지역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나는 몰랐어. 자, 근데 정부에서 거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대.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뭐 많이 몰리나 봐. 자, 조금 이따 지났더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아니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과열된 곳이야? 투기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거꾸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규제의 프리미엄이다. 오히려 규제를 받는 곳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그 부동산 현장에서 잘 확인을 하고 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위험하고 이제 수익이라는 부분이죠. 서로 그렇죠. 자, 부동산도 어차피 이게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당연히 위험이 따라요. 당연히 위험이 따르죠. 자,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축이죠, 저축. 자, 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렇죠. 내가 원금을 날릴 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저축이라는 것이 전혀 위험이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자, 97년, 98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10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이 6%에서 한 7%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면 6%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아, 그걸로 내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그 개포주공 1단지 지금 이제 뭐 그 재건축이 지금 거의 뭐 진행이 거의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요. 이때 약 한 1억이 조금 넘었었어요. 자, 그런데 1억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자, 10억이면 지금 이 집을 무려 1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가장 최고가로 얘기를 하자라면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최근에 가장 비싸게 그 56제곱미터 17평이 거래가 됐던 게 무려 30억 9,500, 30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자, 물론 그렇죠. 10채면 지금 300억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10억인데 지금 이자율은 뭐 훨씬 더 떨어졌죠. 거의 뭐 1% 아니면 1%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저축 쪽을 선택한 분들하고 부동산 쪽을 선택한 분들하고 따져보면 무조건 저축이라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원금 보장밖에 안 되는 뭐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험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 우리가 너무 또 고수익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또 탈이 날 수 있어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수익률 높은 거 이것만 너무 쫓아가지 마라.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공실률이 낮은 거를 찾아봐라. 왜냐하면 공실이 많이 나는 것들은 전체 수익률로 보자면 어차피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 위험이 좀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은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할지 장기적으로 투자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같은 게 뭐 1년 안에 뭐 특히나 분양권 같은 게 뭐 팔면 뭐 70%까지 세금을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단기 투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쪽을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자, 지금 뭐 보유세다 뭐다 세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좀 나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현재 그곳이 좋은 곳보다 앞으로 5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그렇죠. 자, 지금 뭐 5년 후가 좋아지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곳.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산업 구조는 2차 산업 구조에서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차 산업 쪽이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곳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지구가 많이 생기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자, 또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봐는데요. 자, 인구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 젊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자,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가 많이 좀 유리한 이런 지역들을 해야 되고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3대도심에 투자해라. 3대 업무지구에 투자해라.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강남이나 종로나 여의도 뭐 이런 주변을 투자하는데
이런 거죠. 중장기적으로도 그쪽 도심 지금 고밀화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들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는 이제는 조금 그렇죠.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거주주택을 한 채 마련을 하고 있으면서 비거주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짤 것인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너무나 지금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동산들을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새로 짜보는 걸 제가 계속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올 한해 유망 투자 지역 뭐 전망하고 찾아드리고, 특히나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더더구나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뭐 그 공급 대책들도 나오고, 또 서울 안에서 개발 호재들도 또 쏟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하고 지역적으로도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이사 대책 발표가 나서 가장 지금 유망한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영등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안에서도 지금 영등포 구청역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요. 자, 일단은 뭐 현재 보더라도 2호선, 5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죠. 자, 더더구나 여기에서 늘 제가 도보 5분 이내에 역세권 쪽으로 제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이제 지금 역세권 개발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의도 개발, 그렇죠. 국회대로하고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금 지하화도 지금 다들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자, 이번에 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많은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영등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따라서 그대로 지금 여의도역 쪽으로 연결이 되죠. 자, 지금 뭐 여의도는 자, 뭐 우리나라 뭐 이제 금융의 허브가 되는 건 더 말할 게 없겠고요. 자, 최근에 뭐 파크원이라고 하는 또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GTX 비노선에다가 신안산선까지 생기면서 그대로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떠들썩한 뭐 여의도의 발전은 앞으로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더더구나 뭐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이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심장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여의도에서 자,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는 도로 바로 국회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회대로가 바로 지금 그렇죠. 이 지역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영등포구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오피스텔 앞쪽으로, 그렇죠. 지금 이 경인로 지금 그 국회대로가 있는데, 자, 이 경인로 쪽으로 연결되는 이 국회대로가 지금 뭐 그렇죠. 위는 완전히 다 공원이 됩니다. 차는 다 이제 지하로 다니게 되고요. 그러면 뭐 그냥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걸어서도 지금은 이제 여의도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양천 따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곧 이제 또 개통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9호선 당산역까지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영등포 구청역 쪽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코라든지, 그렇죠. 또 그 롯데마트 같은 대형 지금 그 유통점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주변으로 준공업 지역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바로 그쪽으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앞으로 4차 산업의 어떤 메카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뭐 여의도를 품고 있고 또 영등포가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계속 커나가고 지식산업센터들의 일자리 그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의도, 강남, 종로 이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3대도심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중공업 지역 이제 활성화 지금 계속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역세권 고미라 개발까지 지금 얹어진다 그러면 뭐 앞으로 정말 그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자, 이번에 뭐 그 낙후된 이런 게 아니라 이쪽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신축이고 더더구나 이제 완공된 신축 그러면서도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투룸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그런 뭐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금액이죠. 자, 지금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5백 정도 있는데 전세가요 3억 2,500에서 3억 3,500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금액들이죠. 자, 완공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1,5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바로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 영등포 구청역 도보 5분 거리 그것도 코스코와 또 뭐 롯데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이 있으면서 여의도까지 직접 이어지는 곳에 신축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를 1,500에서 2천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뭐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일단 세미나로 오시면은 제가 올 한해 유망 투자 지역 찾아드리고 또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 올 한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그 이유들 특히나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이 후폭풍 때문에 혜택을 보는 곳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 묻지마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뭐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드리고 끝나고 나면 1대1 또 개인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편하게 오시면 좋은데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부동산 투자가 정말 어려운 이유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뭐 현장에서 제가 뭐 세미나 오시면 이제 상담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에는 그런 정책들이 없었어요. 자, 내가 또 부동산을 또 매도할 때는 또 그것이 또 관계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매도 전략도 잘 짜야 되고 매수 전략도 이제는 잘 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보고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역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뢰찾기 게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지금 뭐 자칫 내가 잘못 투자를 하면 뭐 분양권, 입주권 전혀 못 받고 그렇죠.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두 직접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도 짜야 되고요. 그렇죠. 나에게 맞는 매수 전략도 이제 짜셔야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또 다 짜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세미나도 뭐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그런 시간들 뭐 활용해 보신다 그러면 지금 너무 머리 아픈 거 좀 일부라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